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많이 바뀌었죠? 오늘이 며칠째죠? 오늘이 시공 시작한 지 7일째. 아직 사실 첫 월세 날이 안 됐어요. 렌트프리를 2주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첫 월세 날이 안 돼서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여기 싹 바꾸는 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이미 1인실은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1인실이 지금 몇 개 있죠? 1인실 3개에 2인실 하나 해가지고 총 5명 입주자분을 봤는데 이미 오픈하기도 전에 이제 3분이 먼저 계약을 하고 가셔가지고 1인실은 전부 다 찼고요. 2인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00% 완성된 거예요? 외부에 페인트 칠할 곳이랑 아주 자그마한 것들 몇 개 빼고는 지금 다 배치는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모시게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일단 여기는 거실 겸 밥 먹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소파를 안쪽에 두고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밥을 먹고, 보통 쉐어하우스에 5명이 살지만 5명이 항상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그냥 혼자 먹거나 아니면 2명 내지 많으면 3명이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기본적으로 하나만 세팅을 해두고 혹시나 4명이 먹을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 여분 의자를 더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의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안 깠는데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자, 여기가 2인실입니다. 2인실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쪽에 공지사항이라고 택해서 붙여놨어요. 좀 팁인데, 여기 생활 규칙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해가지고 공지사항으로 붙여놓으면은 모두가 보기 편하겠죠. 그리고 입주자분들끼리 이제 다 모였을 때 한번 와가지고 회의 같은 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청소 같은 거 담당하는 순서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한다, 설거지 바로바로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데 이게 네. 되게 특이한데 이게 혹시 뭐예요? 이거는, 이걸 뭐라 그러지? 마그네틱 통?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쉐어하우스는 전부 다 열쇠가 있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열쇠가 있는 걸로. 근데 문제가 뭐냐, 열쇠가 있는 걸로 하면 열쇠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 잠그고 살아요. 처음에는 잠그고 사는데 나중에는 안 잠그고 삽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열쇠는 보관을 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이기 쉬운 곳에 이렇게 열쇠만 보관할 수 있는 통을 둬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열쇠 넣어서 그냥 이렇게 보관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두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실제로 운영해본 사람들만 아는 꿀팁이죠. 그러겠네요. 네. 여기는 보일러기예요. 보일러인데 이렇게 좀 막아놨습니다. 이거 보일러인데 미워가지고 겉에 나무 테두리를 하나 두르고 위에다가 예쁜 그림을 둬가지고 좀 막아놨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2인실입니다. 책상, 침구류 제공해드리고, 싱글 침대 하나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행거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시공이 안 끝난 게, 이쪽으로 해서 이제 커튼이 2개가 들어올 거예요. 2레인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형광등을 피해서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형광등이 지금은 십자잖아요. 이 형광등을 일자로 바꾸고 붙여가지고 안쪽으로 2개 라인의 커튼을 따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 이분은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싶을 때, 물론 이어폰은 끼겠지만 빛이 나잖아요. 그럼 빛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설치해주면 좋은데, 하나만 설치해주면 한 명은 좀 답답해가지고 열고 자고 싶고, 한 명은 빛이 있으니까 닫고 자고 싶고, 싸우게 되겠죠. 싸우면 나갑니다. 그래서 2개를 아예 레인을 설치해가지고 각자 원할 때 커튼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지금 해주려고 지금 제품들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런 노하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1호점 해보고,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 호점이잖아요. 1호점 하면서 2인실이 자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자꾸 안 나가는 이유를 보고 계약 안 하신 고객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라이버시가 되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커튼 레일을 설치하고 나서는 계약이 이제 또 이루어졌었고, 2호점에서는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커튼 레일을 설치했는데 바로 예약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커튼 레일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제품들을 좀 저렴한 것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꿀템 하나만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옆에 걸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에어컨 리모컨이에요. 여러분, 에어컨 리모컨 무조건 까먹죠? 여기 보면 이게 뭔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여기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벽면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걸어서 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거 까먹을 일도 없겠죠. 이게 그래도 하나 사는데 15,000원, 20,000원 하거든요. 다른 거 호환되는 것들은. 그럼 이런 거 괜히 잊어버리면 바로바로 사줘야 되잖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꿀팁 다이소에서 한 1,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방으로 가보실까요? 이쪽은 먼저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최대한 일단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가 원래 다 시멘트 벽이었어요. 네, 시멘트 벽을 지금 이렇게 타일로, 데코 타일로 다 마감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시멘트였는데 제가 다 실리콘을 처리를 해서 실리콘을 쭉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테인리스 판을 뒀어요. 이 스테인리스 판이 없으면 불이 여기에 닿아서 얘가 비싼 자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이런 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놔드립니다. 그러면 음식물도 덜 튀고 설거지 할 수도 있고 열도 덜 받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쉐어하우스 할 때 이렇게 대부분 오래된 집을 구하실 거예요. 오래된 집은 내가 아무리 시공을 하고 예뻐 보이게 만들려고 해도 안 예뻐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페인트 칠을 해도 안 예쁘고. 그런 데는 가려주시면 됩니다. 벽이 많이 들어있죠. 네. 요거를 제가 아무리 실리콘으로 메꾸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액자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가려줬고, 시선 분산이 이제 여기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밉잖아요. 자세히 보면 여기로 되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시선 분산이 여기로 돼서 이제 이쪽이 좀 신경이 덜 쓰이게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제일 처음 계약됐던 1인실이에요. 저는 사실 이 방을 걱정을 가장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가장 작아가지고 마치 고시원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방만 유일하게 이렇게 예쁜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따로 사가지고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랑 뭐가 어울릴까? 다른 데는 다 무난한 카페트색이에요. 근데 여긴 연두색이죠. 색깔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오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자세히 보니까 짐이 있는데 주자분이 두고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짐만 좀 놓고 가겠다 하셔가지고 짐만 두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실 옆에 이게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도 보면 문이 그렇게 예쁘진 않죠.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이렇게 광목천으로 좀 가려놨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예쁘죠. 이거를 걷고 나오게 되면 네,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밑에는 잔디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래가 시멘트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보이게 했고, 여기 보시면 지금 철제 골조가 있죠. 이 골조는 천막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로 천막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천막이 이렇게 내려오고 나무 발이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은 감성 포차 같은 느낌을 주면서, 여기서는 사실은 근데 뭐 하는 곳이냐면 빨래 말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천막을 어떻게 살릴까, 이게 천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쁜 천막이 안 돼요. 그 초록색, 주황색 이런 천막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알전구를 좀 달아주고 나무 발을 내려주면 좀 감성 포차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해서 요것만 이제 시공이 되면은 여기 베란다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자, 화장실 어때요? 무난하죠? 화장실도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꾸몄고 방수 페인트가 발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방수 페인트가 회색깔이 많거든요. 여기다가는 검은색으로 쭉 에나멜 페인트를 이제 둘러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런 장식물들 좀 활용을 해봤고, 요거는 제가 달았습니다. 직접 피스 박아가지고 이제 별걸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자랑할 거는 여기 보시면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아, 실리콘 잘 썼죠? 깔끔하네요. 네, 실리콘 제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1인실 큰 방. 여기가 100에 50만 원을 받는 곳이에요. 가장 비싼 곳. 보통 이제 1인실이 큰 방이면 50만 원이고 작은 데는 48만 원. 그러니까 제일 작은 데가 45만 원. 노란색 방 있죠? 거기가 45만 원. 그렇게 됐었어요. 여기는 큰 방이라서 다른 방이랑 다르게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갑니다. 책상도 조그마한 책상이 아니라 1200 책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명도 하나 놔드릴 수 있고 행거도 놔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방은 사실 방을 안 보고 계약하셨어요. 아예 안 보고 방을. 사진도 안 보고요? 사진도 안 보고. 네, 그냥 계약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좀 수요가 받쳐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짐이 좀 놓여 있는데 여기가 100에 48만 원. 아까 저기보다는 조금 더 작죠. 싱글 침대가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여기가 아무래도 아까 그 노란색 방보다는 조금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은 45만 원짜리 방이 더 먼저 나갔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48만 원짜리 방이랑 45만 원짜리 방이랑 크게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저기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저기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페인트로 시공을 하면 옛날 벽지는 요렇게 뜹니다.
벽지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몰딩을 해도 몰딩이 안 붙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트지를 붙인 다음에 시트지 위에다가 실리콘을 발라서 그 위에다가 몰딩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선 처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럼 깔끔하죠. 여기 이제 실리콘 쫙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에도 실리콘이 써져 있는 건데 실리콘 안 보이죠? 여기는 투명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어요. 왜냐면 하얀색으로 하면 하얀색이 균일하게 발라지지 않으니까 삐뚤빼뚤 할 거 아니에요.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래는 이제 투명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험해서 오는 것도 있고 요즘엔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뭔가를 하기 전에 유튜브로 한 30분만 공부하고 영상 한 3개 정도만 보고 하면은 뭐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별걸 다 해봤어요. 뭐 이것도 갈아보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이번에. 문고리도 갈고. 근데 밖에 아까 네.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예, 맞아요. 하나 방이 더 있어요. 그것도 예. 태웠어. 예, 가시죠. 제가 까먹고 있었네. 여기가 지금 우리가 2층을 다 쓰는 거예요. 2층을 다 쓰는 거여서 여기는 쪽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비포 사진 보시면 정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놀라우실 겁니다. 여기는 뭘로 쓰는 거냐면 처음에는 여기도 사람을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살기에는 조금 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여기는 짐 보관실로 쓰자 해가지고 마련을 좀 해봤고요. 보니까 5명이 들어오잖아요, 쉐어하우스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해가지고 5개를 놔드렸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입주자분들이 알아서 짐을 하시는 거고, 이거를 왜 5개로 나눠 드려야 되냐면 이거를 통짜로 해놓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많이 차지하고 한 사람은 적게 차지하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차지해버리면 입주자분들끼리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셔야 되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색깔 스티커로 빨주노초 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영역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빨간색이 초록색 거 좀 넘어갔을 때 나 또 너 거 좀 써도 돼? 이럴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는 이미 입주를 하신 분이 자기 짐을 놓고 가셨어요. 여기에는 생필품들, 여분 놔뒀고, 페인트 나중에 쓸 때 필요한 거, 쉐어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용품들을 놔뒀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에 한 켠에 청소용품 놔뒀고, 여기는 조금 미운 데가 있어서 좀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행거도 있죠. 행거는 왜 놨냐면 겨울 옷을 접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트 같은 경우에는 압축팩에다가 이제 싸가지고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이용하시라고. 많지는 않으니까 한 2단 정도만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는 긴 옷들, 코트류들, 여기는 패딩 정도 한 5, 6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세팅을 해뒀습니다. 쉐어하우스 운영할 때 이런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가 특별한 거예요. 여기는 방이 5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대박인 거죠. 네. 제가 1호점 운영했을 때, 2호점 운영했을 때도 이렇게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짐 보관실도 따로 있게 되고, 아까 베란다 보셨겠지만 빨래 건조를 할 수 있는 실도 따로 있죠. 원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빨래 건조할 수 있는 실이 따로 없어서 그냥 거실에다가 펴놓고 건조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되게 생활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원룸 오피스텔 생활해 보신 분들은 불편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래 건조실도 따로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죠. 근데 여기 커튼은 왜 치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까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이런 배전함이랑, 그리고 이렇게 밉잖아요. 되게 밉죠? 밖에 이것저것 지저분한 쓰레기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보기가 싫었어요. 네, 그래서 스트라이프 시폰 커튼으로 가렸고, 이거를 왜 암막 커튼으로 안 가렸냐면, 암막 커튼으로 가리면 밖에서 빛이 너무 차단이 되잖아요. 지금 차르르한 커튼이어서 빛이 쫙 들어오면은 여기에 빛이 비추면서 되게 예뻐요. 약간 이제 허름한 다가구다 보니까 입구 들어오면서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 이렇게 시폰 커튼이 달려있고 빛이 비추고 하면은 좀 마음이 풀리죠? 그러면서 올라와서 원래는 닫혀 있을 때 여기 가랜드까지 이렇게 달려 있으면 뭔가 좀 감성이 있는데 괜찮은데 하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집을 한번 싹 봤는데 네. 제가 맨 처음에 임장 때도 같이 왔었잖아요. 네, 맞죠. 집이 완전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가까이 계속 시공을 했어요. 페인트 칠하고, 몰딩 작업하고, 그리고 실리콘 바르고, 그 이외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되게 많은 공수가 들어간 집입니다. 근데 모든 집들이 다 이렇진 않아요. 제가 구한 집이 유독 조금 많이 낡은 집이어서 대신에 조건이 너무 좋았죠. 방이 5개예요, 여러분. 5개. 사람 살 수 있는 방 4개에다가 짐 보관 쪽방, 아까 보셨죠? 쪽방까지 해서 5개잖아요. 월세가 여기가
1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관리비까지 해서 110만 원이긴 한데 되게 적죠. 그래서 이런 방을 서울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메리트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을 하고 그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는 생각으로 저질렀는데 좀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예약하는 손님이 또 바로바로 들어오고 2인실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주일 동안 시공을 하시면서 인테리어 비용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드셨어요? 700만 원 들었다고 생각하면 편하신데 거기에 포함된 내역들은 여기 집기류 다 포함하고 에어컨 설치하는 거, 설치 수수료, 추가 요금 뭐 이런 거 있죠. 여기가 구조가 이상하게 돼 옛날 집이라서 변수가 되게 많았어요. 호스를 연장해야 된다느니 옆으로 빼야 된다느니 밖에 뭔가를 설치해야 된다느니 그런 변수가 많았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700만 원 정도 들었고 페인트 시공하고 몰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제 손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보통 이런 데를 하려면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해서 반 정도의 비용을 절약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잘 고르면 쉐어하우스가 수익성 면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사실 인테리어나 시공을 하는 면에 있어서 노력도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좀 장단점이 좀 뚜렷해 보이는데 네네네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좀 쉐어하우스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일단 공간 대여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내가 여기 할 것도 많은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인테리어까지 디테일하게 다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처음 하시는데 인테리어까지 신경 쓰면서 시공까지 신경 쓴다?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3M2를 한두 개 정도는 해보신 분들, 근데 33M2처럼 주 단위로 하는 거 말고 내가 몇 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거의 신경 안 쓸래 이러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33M2보다 리스크가 적어요. 어떤 리스크냐면 일단 매출의 변동이 없어요. 쉐어하우스는. 왜냐면 5명 입주하면 매출이 계속 그대로예요. 그리고 월세도 계속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의 뭐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관리비는 이 사람들이 내고, 그리고 물품 비용이라 해봤자 뭐 휴지 사주는 거, 세제 사주는 거 이런 거지 진짜 3만 원 이내예요. 월 3만 원 이내. 그래서 월의 순수익이 거의 86만 원에서 93만 원 정도로 계속 똑같더라고요. 근데 33M2를 하시다 보면 30만 원 남는 달도 있고 뭐 80만 원 남는 달도 있고 하면서 순수익의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리고 33M2는 뭔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특히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매출이 하락할 위험 요소가 많은데, 저는 22년도 11월부터 여기 쉐어하우스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계속 일정하게 86만 원에서 93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고생해서 세팅을 해두면 그러면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기타 뭐 사회적인 이슈들 때문에 매출의 등락이 생기는 게 전혀 없다. 쉐어하우스는 그 부분에서 안정감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뭐 추천을 드린다기보다 좀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례가 극단적인 사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낡아 빠진 완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주택을 제가 임차를 해가지고 제가 다 시공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도배와 장판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예, 그런 데를 잘 임장을 통해서 이제 발품을 통해서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 집기만 세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처음에는 쉐어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오점과 두 번째 오점은 시공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미 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공한 거는 처음이라서 극단적인 사례를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이다. 참고해 주시고요. 처음에 임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엄청 지저분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마무리 짓는 것까지 전부 다 좀 공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또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저만의 어떤 세부적인 팁들, 그리고 제가 거의 쉐어하우스에 잘 안 와요. 2호점은 한 번도 안 왔었는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팁들, 실질적인 팁들도 좀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임장부터 지금 마무리까지 컨텐츠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바꿔놨어요? 샤워기 누가 바꿔놨어? 샤워기. 실리콘을 쏠 때는 겉에 이렇게 조금씩 뾰루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닦아주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헤라로 적당하게 눌러서 그러시면 깔끔하죠? 제가 이번에 실리콘을 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실리콘을 쏠 때 이렇게 덜어낼 곳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 상자 형태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덜어내고 이거 긁어서 다시 바를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할 때는
앞머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쓱 하다가 안 되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쓱 안 되는데 잘 돌아와서 쓱. 여기가 지금 빈틈이 있어요. 고기만 좀 메꿔줄게요. 멀리서 보면은 되게 미워가지고 이런 게 또 디테일이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쭉 바르기 힘드신 분들은 점 찍는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편합니다. 실리콘 4일차